여기 최강이라고 불리는 음향사가 있습니다. 항상 힘을 갈망하며 강력한 요괴들을 부리는 음향사. 그런 음향사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게 되고 힘을 갈망한 탓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うまくやるやり直すんだもう一度 목숨이 끊기기 바로 직전 다음 생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생애 마지막 주술을 시전하는 음향사. 그리고 시점은 어느 한 저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저택 안에서는 마법 의식이 한창이었는데요. 火水土風光 지구인들아 내게 힘을 줘. 으아! 이곳은 인간과 마족이 적대하고 마법이 존재하는 세계. 마법학의 대가 램프로그 가문. 여기서 태어난 삼남 세이카는 첩의 아들로 마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나 불량품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이카는 그 최강의 음향사가 환생한 존재였죠. 세이카는 마력이 없는 인간으로서 환생을 하게 되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この体には魔力の代わりに呪力が溢れている 마법의 세계에선 볼 수 없는 주력이 넘쳐나기 때문 새로운 세계에 환생한 세이카는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주력으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本番チャリカビディそうか 갑자기 ASMR을 조져버리는 세이카. 그 ASMR의 나뭇잎은 바로 잎사귀 식생을 만들어버리는데요. 심지어 이 잎사귀들로 쥐와 까마귀를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는 세이카를 부르는 세이카의 형. うおちこぼれ 세이카가 마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고자라고 부르며 꼽을 조직해주는데요. 세이카는 아직까지 힘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그러한 괴롭힘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죠. 바로 그냥 아까 만난 까마귀들을 불러내요. 기껏해봐야 형인 그라이는 애쉬끼였기 때문에 세이카는 오늘 이쯤에서 끝내주기로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잎사귀로 만든 식신들을 여기저기 뿌려 정보 수집을 계획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세이카는 7살이 됩니다. 뿌려둔 식신으로부터 알아낸 사실은 이 나라가 굉장히 거대하다는 것. 문명은 전생을 아득히 넘어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세이카가 태어난 가문 또한 이름이 있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늘도 메이드인 이파와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형 그라이가 나타나 꼽을 주기 시작합니다. 魔力なしはいいよな魔法の勉強なんてしなくていいんだから俺は魔法学園に通うからな 그라이는 자기가 마법 명문학교에 입학한다면서 준내 신나가지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꿀밤 개세게 한 대만 때려주고 싶은데요.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삼형제가 마법을 테스트하는 날 먼저 맏형인 루프트가 날카로운 바람 마법을 선보이고 이어서 그라이가 화려한 불마법까지 쏴버립니다. 그라이는 여기서 또 세이카에게 꼽을 주는데요. 모처럼 아버지가 보시는데 사양 말고 마법을 시전해보라고 개깝죽대는 그라이. 세이카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전생처럼 힘을 추구해 강자가 되는 건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이대로 약자로만 지낸다면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벌써부터 주술을 선보이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힘의 일부만 보여주기로 하는데요. 주력을 이용하여 흙을 만들어내고 그 흙 주술 덩어리에 불의 길을 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ASMR 한번 조져주고 角の層鬼火の術 세이카의 강력한 주술에 보고 있던 세 사람은 이 세계물 전매 특허 조직에 놀라버리기를 시전해줍니다. 그라이는 자기보다 강력한 힘을 보여준 세이카를 보고 못 믿겠는지 지팡이에 자신의 마력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개 쌉소리를 펼쳐보지만 어림도 없쥬. 이 상황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마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마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마법의 질에 따라 불의 색도 달라진다고 원합니다. 하지만 마력 없는 마술사가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세이카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겠다는 아버지. 그렇게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세이카는 어느새 11살이 되었습니다. 세이카는 종이를 이용해 더 많은 주술들을 사용하며 전생에 봉인시켰던 요괴들을 불러내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세계에 와서 사역했던 요괴를 불러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얌전한 놈을 불러내기로 한 세이카. 주문을 외우자 호들갑 준내 떠는 빛과 함께 요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成功かでもなんか違う 찝떡망상 온. 전생에서는 성숙한 모습을 하고 있던 요괴 유키가 이 세계에선 어째서인지 초절정 카와이한 미소녀가 되어 있었죠. 아마 세이카의 주력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게 반갑게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는 둘. 유키는 뭐든 하겠다면서 명령만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세이카는 그냥 실험용으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눈에만 띄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러자 유키는 移送はもう嫌なのでここにこうして隠れています 갑자기 분위기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아무튼 성공적으로 요괴를 소환하는데 성공하고 다음날이 됩니다. 평화로운 오후 메이드 이파는 세이카에게 잠시 정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파를 따라간 곳에는 몬스터의 새끼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죠. 이파는 이 아이를 구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이 정도는 세이카에게 식은 죽 먹기. 이파에게 뒤돌아달라고 부탁한 뒤 애기의 털을 한 가닥 뽑아 또다시 돌아온 ASMR 타임. トラハニューなんたしょそうか
바로 그냥 한 방에 고쳐버립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만능 주술인데요. 이파는 세이카가 마력도 없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면서 순수하게 감탄을 합니다. 그 말에 세이카는 이파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말하는데요. 네, 사실 이파는 동물의 영혼을 볼 수 있으며 정령들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이카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파는 무의식적으로 정령들을 컨트롤하고 있었죠. 이 사실은 세이카에겐 큰 수확이었습니다. 전생에선 둔갑한 여우들이 도깨비불이나 정령 같은 존재를 조종했었는데 어째서인지 세이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언젠가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파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이카는 무언가 결심한 얼굴로 도깨비불을 소환하더니 이파에게 이 도깨비불을 꺼보라고 하는데요. お願いですからもう消えて 정말로 이파가 꺼지라고 하자 사라져버린 도깨비불. 이파에겐 재능이 있습니다. 아직 힘은 부족하지만 세이카가 세운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 이파가 동료가 되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죠. 그렇게 이날부터 이파를 단련시키기로 마음먹은 세이카. 평소엔 자신의 주술을 갈고 닦고 시간이 남을 땐 이파를 훈련시키며 또 한동안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지겹지도 않은지 오늘도 형 그라이는 세이카에게 꼽을 줍니다. 이 정도면 형이 아니라 형발놈인데요. 대충 대답을 하며 상황을 넘기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市街地の近くに大型モンスターが出たと 갑자기 대형 몬스터가 나타났다는 메이드짱. 드디어 이 세계물 전매 특허 주인공 전투력 측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몬스터는 숲을 빠져나와 이 저택까지 단숨에 달려오는데요. 다들 창문을 닫고 숨기에 바빴지만 주인공은 나야 나 바로 당당한 발걸음으로 몬스터에게 향합니다. 속으론 와 나 존나 멋있어를 생각하고 있겠죠. 밖으로 나가자 몬스터에게 위협받고 있는 이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人玉がイーファを守った 역시 재능충 이파. 무의식이긴 해도 도깨비불을 조종해 몬스터에게 화끈한 공격을 갈겨버립니다. 그런 이파를 보고 감탄하게도 잠시 세이카는 몬스터를 유인하여 주술을 시전해버리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저택 사람들 완전히 무대는 갖춰졌죠. 와 나 존나 멋있어. 자 ASMR 간다. 毒鬼火の術 세이카의 막강한 주술에 맥도 못 추리고 뒤져버린 우리의 도마뱀짱. 오늘 저녁은 도마뱀 구이입니다. 세이카의 힘을 본 저택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휘갈겨버리며 오메데또를 시전해버리는데요.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반전. 사실 이 도마뱀 몬스터는 세이카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요괴를 이용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주인공병 제대로 걸려버린 녀석인데요. 세이카는 더욱더 교활하게 계획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세이카는 아버지의 신뢰를 얻어 마법학교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만 바뀌기 전에 빨리 가버리자 미리 점찍어둔 메이드 이파와 함께 마법학교로 향하는 마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도착한 학교엔 이세계물 전매특허 가정구슬이 기다리고 있었죠. 야 얘네는 수정구슬 안 나오면 머리가 빠지나봐요. 그렇게 수정구슬로 마력을 측정해보려고 하는데요. お連れの方はイーファです平民の方ですかいえ身分は正確様の奴隷です 노예 신분인 이파가 학생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웅성거리는 친구들. 이파를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건 역시 세이카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어찌저찌 가정구슬에 소리를 올리는 우리 이파짱. 이파는 약하긴 하지만 불과 바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인공 세이카. これは 마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구슬이 빛나지 않는 게 당연했는데요. 뒤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은 세이카가 마력도 없는데 어차피 귀족의 연줄로 합격할 생각이라면서 노예까지 데려오고 뭐라 속셈이냐고 수군대는데요. 아니 근데 가정구슬하면 주인공 힘 준내 세다는 거 보여주면서 한번 깨져주거나 준내 빛나는 전개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うるさい受付する気がないならどいてこれは四属性 와따마 섭할 뻔했는데 역시 한 번은 보여주는 우리 갓세괴물. 내 속성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이 주인공 뺨싸다고 갈기는 여성은 평민인 아뮤. 놀랍게도 머리색만 다르지 세이카가 전생에서 본 어떤 아이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악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ガレオスよ勇者を潰すのだ 과연 세이카는 이 세계에서 주술사로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최강 음향사의 이세기 전생기입니다. 최강 음향사의 이세계 전생기는 23년 2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말 그대로 최강 음향사가 이 세계에 전생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잣세괴물과 똑같은 뻔한 클리셰 덩어리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다음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는 맛이지만 주인공 세이카가 자신의 강력한 힘을 사용할 때 그 사이다 전개와 매력적인 등장인물들로 꽤나 재밌게 시청한 작품인데요. 아니 분명 제목만 보면 재미없어야 하는데 이거 왜 재밌냐? 이 세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만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힐링타임 애니메이션을 찾고 계신 분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이세계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기셨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1화만 시청해보세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짧게 요약한 극 일부이기 때문에 본편은 더욱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줄여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